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6일 현충일 오후 3시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곧버스에 잔뜩 물려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상황을 살펴보시고 뭔가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작년 7월, 작년 7월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작년 7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보세요. 작년 7월 달에 자금 흐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7월 4일에 3천억 정도를 샀고 7월 5일에 1조 3천억을 샀어요. 7월 5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날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사고 개인이 2조 6천억을 매도했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이 날짜로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 와, 앞으로 상승세가 어마무시하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라도 들 것 같아요. 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이 하루에 2조 6천억을 팔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앞으로 상승이 끝없이 남았다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샀어요. 드디어 외국인이 들어왔다. 드디어 외국인이 또 강한 매수세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5일까지 1조 6천억을 매수했는데 7월 11일 그 후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만에 1조 6천억이 3조 6천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조 원이 더 들어왔어요. 요 4거래일 동안 2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7월 1일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들어왔다? 3조 6천억이 들어왔고 개인은 4조 9천억을 팔았습니다. 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외국인이 3조 6천억 매수에 개인이 4조 9천억 매도니까 와, 큰일 났다. 이번 달에 엄청나게 상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돈을 봤을 때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저렇게 들어왔는데 저 돈을 보고 뭐야, 저게 무슨 상승이야, 아니 저게 무슨 하락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냥 상승이라고 생각하지. 와, 진짜 엄청나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생각은 안 할 것 같다고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진짜 상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돈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분명히 돈은 상방이에요. 제가 봤을 때 돈을 봤을 때는 상방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7월 11일까지 돈을 보면 3조 6천억 매수에 4조 9천억 매도란 말이에요. 개인이 누적으로 4조 9천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이 누적으로 3조 6천억을 매수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상방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가능할까? 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 당시 7월달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봉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7월 11일 기준으로 3조 6천억이 들어왔고 매도가 4조 9천억이 들어와 있다라는 저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주봉이에요. 주봉. 자, 주봉을 딱 보여드리면 이게 7월 시작할 때 7월 첫 1일 월요일 시가 찍었을 때의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과열이 얼마냐? 과열이 얼마예요? 396.68입니다. 396.68이에요. 그러니까 저길 넘어가면 과열인 거죠. 396.68을 상회하면 과열인 거예요. 자, 실제로 수치를 볼게요. 396.45. 45예요. 45. 이 수치를 상회하면 과열인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396.45를 상회하면 과열이야. 그러면 396.45라는 숫자를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자, 언제 넘었나요? 7월 11일에 넘어가 버렸죠? 네? 7월 11일에 넘어갔잖아요. 종가로 넘어간 건 7월 11일이 유일해. 네? 그래 7월 11일에 돈으로 넘긴 거예요. 돈으로 넘겼다고. 자, 그럼 이제 봉이 어떻게 그려지냐? 봉이 그려진 걸 한번 볼게요. 7월 5일까지. 7월 5일. 자, 7월 5일에 396.42 못 찍었어요. 그쵸? 못 찍었잖아. 네? 과열까지 못 갔다고. 자, 이제 다시 못 찍었으니까 과열 안 들어간 거예요. 과열 안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주를 다시 요번에는 과열이 얼마예요? 요번에는 과열이 400.22로 바뀌었습니다. 400.22. 그죠? 400.2. 400.22가 과열이 됐어요. 그럼 여기도 추가해야죠? 자, 이제 400.22를 추가할게요. 400.2. 자, 추가했습니다. 네. 그럼 400.2를 찍은 거는 얘가 유일한가? 고가가 얼마죠? 한번 결과 볼게요. 자, 찍었나? 고가가 400.31 찍었어요. 찍고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과열을 찍은 봉이에요. 네? 여기가 과열을 찍은 봉이고 이 과열을 찍은 날짜가 7월 11일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과열을 찍고 난 뒤에 고가를 못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과열을 딱 터치하고 난 뒤에 고가를 못 넘으면 그 시세가 죽는 거예요. 고가를 못 넘으면 죽어요. 고가를 넘으면 버틸 수 있고. 자, 고가를 못 넘었죠. 고가를 못 넘었잖아요. 고가를 넘어야 되는데 고가를 못 넘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열을 찍었기 때문에. 자, 26일로 가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1일까지 가면 다시 올랐다가 이제 8월달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쭉 해서 과열을 찍고 쭉 내려온 거예요. 자, 주봉은 7월 달에 과열을 찍었습니다. 네? 작년 7월 11일에 주봉이
이격불변 상단선을 찍고 고가를 낮추면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열을 가는 과정에서 일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돈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언제라고요? 작년 7월 달이라고. 작년 7월이에요. 작년 7월. 자, 돈 어디 있지? 돈이 여기 있습니다. 돈을 볼게요. 하여튼 오늘 영상은 재미삼아 보세요. 뭐 참고할 것도 있고 무시하셔도 되는 거니까. 본인이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만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심리를 좀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뭘 지켜봐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정보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정보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볼록 솟아 있어. 네? 여기 볼록 솟아 있어. 이게 종가 투자 심리도예요. 볼록 솟아 있습니다. 저거를 잘 기억하세요. 네? 저거를 잘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고점은 어디냐? 여기가 고점입니다. 응?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가 고점이냐? 아닙니다. 네? 저건 봉의 고점이지 투자 심리도의 고점이 아니에요. 투자 심리도의 고점은 이 날짜예요. 이 날짜. 그리고 얘가 내려가다가 여기가 종가의 바닥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내려갔어. 보이시죠? 여기 종가가 내려갔다고 이렇게. 네. 내려갔어요. 자, 여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저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저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보다 여기가 꼭지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닥이고 얘가 바닥보다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종가가. 자, 1번, 2번, 3번. 이게 되셨죠? 이 구조를 잘 기억하라고요. 그러면 1번보다 2번이 낮고 2번보다 3번이 낮아요. 자, 1번보다 2번이 낮고 2번보다 3번이 낮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똑같아야 돼요. 1번의 주가보다 2번 주가가 낮고 2번 주가보다는 3번 주가가 낮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1번보다는 2번이 낮아요. 그죠? 낮는데 문제는 3번은 2번보다 높아. 그죠? 3번은 2번보다 높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오류라고 해요. 오류. 그러니까 오류가 난 거예요. 오류가. 작년 7월달 상승할 때 일봉은 오류가 난 거예요. 일봉은 하락하고 있는데 봉이 올라간 거지. 일봉은 하락하고 있는데 봉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류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가가 1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번까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은 다 무시해요. 종가가 1번까지 올라가면 무시한다고. 그냥 중간에는 다 오류야.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 2번은 3번 위치에 2번 종가.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3번 요 위치의 투자 심리도, 요 위치의 투자 심리도에 2번 종가보다 낮은 종가가 나오면 오류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잖아요. 그러니까 2번 종가보다 낮은 3번 투자 심리도 수준의 그래프를 그리면
완성이 됩니다. 자, 보세요.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3번 투자 심리도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상으로 요 60이 돼야 되고 60. 네, 60. 맥스 60이에요. 맥스. 미니는 더 내려가도 돼요. 그러니까 60보다 낮으면 되고 같거나 낮으면 되고 종가는 여기요. 이거 종가 얼마죠? 이거 종가 얼마냐면 종가가 378.39입니다. 네. 여기. 됐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60에 종가가 378.39가 나오면 하락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 완성하고 올라도 되고 완성하고 더 떨어져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 가격이 나오면 그래프는 해소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고점 찍고 잘 보세요. 투자 심리도가 지금 60이죠? 60. 다시 올랐다 내렸다. 다시 60이죠? 네? 그러니까 얘가 70이었다가 60이었다가 70이었다가 60인 거죠. 네. 자, 그 다음 봉을 보세요. 지금 이제 50대로 떨어졌어요. 여기는 지금 40대로 떨어졌어요. 40대로.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는 이제 40대로 떨어졌으니까 60보다 낮으니까 만족하죠. 문제는 종가가 뭐예요? 378.39보다 낮아져야 돼요. 아직도 안 깼죠? 깼습니다. 네, 여기. 네, 그러니까 이 봉이 완성봉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고. 네. 근데 여기가 기준이라고요. 여기가. 네?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횡보라고 하거든요. 저는 횡보하는 거지. 왜? 윗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랫봉이 내리다가 튕겨 올라가는 거예요. 윗봉 때문에. 근데 이제 윗봉의 상승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랫봉이 가고 싶은 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횡보하는 거예요. 얘는. 길게 보면 횡보예요. 내렸다가 이렇게 횡보한 거야. 근데 횡보가 올랐다 떨어진 거지. 내렸다 오른 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졌기 때문에 강한 상승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냥 횡보한 거예요. 요만큼 내린 거예요. 요만큼. 네. 지금 이만큼을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니까 엄청 많이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요만큼 내렸다가 요만큼 더 내린 거예요. 근데 올랐다 내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돈이 미친 듯이 들어왔다고. 여기서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3조 6천억이 들어왔다. 3조 6천억. 자, 7월 11일까지 3조 6천억이었는데 7월 12일부터 돈이 빠지죠. 6천억이 빠지고 여기도 5천억이 빠져요. 무슨 얘기예요? 개인이 매수하면 고점이라고. 예? 개인이 매수하면 고점이라고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개인이 매수하면 고점이라고. 응? 다음 주 월요일에 개인이 매수하면 고점이라고요. 지금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상방이라고요. 미칠 것 같아.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것 같아. 맞잖아요. 네. 근데 개인이 매수하면 고점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만 매수하면 고점이라고요. 개인이 매도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이 매도하면 문제가 되는데 개인이 매수하면 고점이라는 얘기예요. 3조 6천억으로 고점이에요. 3조 6천억.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네,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갑니다. 자, 고점을 언제 찍었어요? 7월 11일 날 찍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부터의 수급을 볼게요.
7월 12일부터 수급을 받는데 7월 말까지 1조 9천억밖에 안 팔았어요. 응?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1조 9천억밖에 안 팔았어. 이거 이상해요. 왜 그러냐? 3조 6천억을 사고 1조 9천억을 팔았다고요. 이상하잖아. 그러면 매수로 끝난 거예요. 7월 달까지 매수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죠. 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응? 내려갈 생각이면 매도를 쳤어야 되는데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화면을 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8월 달 들어가지고 딱 3일 만에 3조 8천억이 됐어요. 그 얘기는 7월 달 들어서 매수한 게 8월 5일이 됐을 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수급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 8월 5일이 언젠지를 한번 보세요. 8월 5일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7월 달 들어서 여기서 매수한 걸 여기서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네? 이게 상상이 가시냐고. 여기서 매수했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매도했어요. 여기서 매도했다. 여기서 매수한 걸 여기서 매도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수급이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아직도 저때의 흐름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린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혀 매도하지 않았는데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전혀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증시가 쏟아져 버린 거라고. 그래서 뒤늦게 외국인이 상황을 파악하고 매도를 했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기 1조 4천억에서 이틀 동안 얼마 들어왔냐? 2조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딱 이틀 만에 2조 4천억이 들어왔어요. 2조 4천억이 들어왔다고. 그리고 개인은 1조 7천억이었는데 5조 1천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가 들어온 거냐면 3조 4천억이 들어온 거예요. 매수가 3조 4천억. 외국인은 매도가 2조 4천억입니다. 딱 이틀 만에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렇게 강한 수급이 와도 뒤는 반등이 와요. 골 때리죠? 골 때리잖아요. 이 정도면 작살났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등이 와. 3조 6천억을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 하락이 와. 하락이 온다고. 그러니까 3조 6천억을 매수하고도 하락이 오고 2조 4천억을 매도치고도 상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돈하고 차트하고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가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수급이 강해요. 자, 6월 달 들어서 그죠? 지금까지 돈이 얼마 들어왔냐? 2조 2천억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2조 5천억 매도했어요. 자, 제가 두 개의 샘플을 보여드렸죠. 7월 달에 매수할 때 얼마 들어왔다? 3조 6천억 들어왔다고. 3조 6천억. 고점 찍을 때까지 3.6조를 찍었습니다. 근데 3.6조를 찍고도 고점이면 내렸다고. 반대로 밑으로 내려 꽂을 때 2일 동안 쏟아 부은 돈이 개인은 3조 1천억이었고 외국인은 2조 4천억이었어요. 그래도 올랐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수급이 바뀌기만 하면 돼. 수급이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바뀌면 더 가는 거예요. 안 바뀌면 더 간다. 근데 바뀌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를 봐야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봤잖아요. 과거는 봤다고. 과열이었다고. 과열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거? 지금도 과열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작년 7월 11일도 과열이었고 지금도 과열이라고. 지금도 과열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상으로는 구조가 같아요. 주봉상으로는 구조가 같습니다. 자, 과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고가를 못 넘으면 쏟아진다. 예,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예? 고가를 못 넘으면 쏟아져요. 반대로 침체도 저가를 못 깨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게 태생적으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과열 찍었죠? 근데 고가를 못 넘었잖아. 예. 고가를 못 넘었죠? 그 다음 봉에 고가 못 넘었잖아요. 그 다음에 고가 못 넘고 일어난 일을 보세요. 여기서 얼마 빠졌나? 80% 뺐습니다. 자, 여기 침체 들어갔죠? 침체 들어갔는데 저가 올렸잖아. 예? 침체 들어갔는데 저가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예, 이것도 얼마 올라갔어요? 324에서 370까지 갔으니까 예, 한 46% 정도 올라갔습니다. 46%. 자, 여기는 얼마 뺐어요? 한 80% 뺐어요. 75를 빼고 46을 올렸죠. 자, 여기도 침체 들어갔다가 저가를 지켰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올렸냐? 76을 올렸습니다. 예, 지금 여기 내린 거 여기가 올렸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고가를 못 넘어. 예, 고가를 못 넘으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고가를 못 넘으면. 그걸 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으면 고가를 넘길 거예요. 근데 올라가기 싫으면 예, 고가를 낮출 거라고. 고가를 낮추면 예, 확실히 하락이 유리해요. 예. 근데 문제는 여기는 시작이 과열이에요. 보이시죠? 예. 얘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시작하는 순간 과열입니다. 이미 시작할 때 과열이에요. 이건 예, 이런 차트는 보통 안 만들어요. 예, 보통 안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370까지는 빼야 돼요. 지금 376이잖아요. 6포는 빼야 돼요. 6포. 등가로 시작해도 6포를 빼야 됩니다. 6포. 6포가 빠져야 그 다음에 오르든지 말든지 해요. 그래서 지금 구조는 수급이 안 들어오면 위로 못 가요. 이거 미친 듯이 하루에 막 1조씩 사야 돼, 계속. 그러니까 월요일도 외국인이 1조 사고, 화요일도 1조 사고, 수요일도 1조 사고,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급이 빠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수급이 빠지면 무너진다. 이게 무거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가기 힘든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지금 구조는 작년 7월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는 있어요. 환경적으로 비슷해. 왜? 과열이에요, 과열. 과열이라고. 과열.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봉도 비슷하냐? 그 일봉을 보자고요. 자, 일봉을 봤더니 이게 현재 일봉입니다. 자, 현재 일봉을 쫙 보세요. 근데 똑같은 자리가 있어요. 뭐냐? 여기 머리. 얘도 여기 머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설명해 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예.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최고고 여기가 바닥이에요. 예? 근데 지금 여기가 더 낮아졌어. 예, 보이시죠? 예. 요 봉 보이세요? 요 봉이 종가를 낮춘 거잖아. 요 봉이 어느 봉이랑 비슷한 거냐면 이제 이 대놓고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어느 봉이랑 똑같은 봉이냐면, 이거 작년 7월이니까, 예. 자,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종가를 내린 봉, 얘 있죠, 얘. 얘가 얘야. 이해되세요? 예? 봉을 잘 보시면 똑같아. 똑같은 봉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봉을 그릴 때, 이걸 고려하고 그린 것처럼 보인다고요. 자, 얘가 꼭지예요. 1번. 어? 얘가 꼭지라고. 1번. 얘. 그리고 나서 내리죠. 그러고 나서 내리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닥을 찍은 게 2번입니다. 바닥을 찍은 게 여기 2번이고 여기가 2번이에요. 네. 근데 3번이 더 낮아져. 근데 종가는 내렸는데 더 높아. 여기도 3번이 낮아졌는데 종가가 더 높아. 똑같죠? 그러고 나서 위로 쌓여. 그러고 나서 위로 쌓여. 쌌잖아. 네? 위로 쌌잖아요. 거기다가 뭐도 비슷하냐면 중간에 횡보 3봉이 있어요. 횡보 3봉. 자, 횡보 3봉 어디 있어요? 여기 횡보 3봉, 여기 횡보 3봉. 그것도 있어. 똑같이. 네. 그리고 나서 두 개를 갭으로 쏘죠. 두 개를 갭으로 쏴요. 네? 두 개를 갭으로 쐈다고요. 자, 봉 보면 비슷하죠? 네, 봉 보면 비슷하잖아요. 갭으로 쏜 거.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요 박스로 계속 횡보해. 잘 보세요. 요렇게 박스로 횡보했다고. 여기도 요렇게 박스로 횡보하잖아요, 지금. 똑같죠? 똑같잖아요. 투자 심리도가 고점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이렇게 횡보한다고.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응? 얘가 투자 심리도가 요 위치로 떨어져야 돼. 그죠? 얘가 요 위치로 떨어져야 되듯이 얘도 요 위치로만 떨어지면 돼. 10만 떨어지면 돼요. 10만 떨어지면 된다고. 10만 더 떨어지고 종가는 여길 가야 되는 거죠. 종가가 여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44.80인가요? 네. 여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이 하락을 마무리하려면 344.80을 가면 됩니다. 네. 자, 344.80. 여기는 왔어요. 여기는 왔다고. 여기도 올까? 그죠? 344.80. 자, 이제 이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344.80이라는 숫자가 어쨌든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쪽으로만 오면 끝나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쪽으로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44.80이 뭔지를 알아야 돼. 344.80. 자, 주봉의 선행 스팬, 아니 후행 스팬. 후행 스팬의 대득값 356.91입니다. 그러니까 344.80을 가려면 356.91을 지나야 돼. 근데 여길 지나잖아요? 여길 지나면 대단하죠? 그럼 목표가가 어디로 잡히느냐? 343.99로 잡힙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봉으로 간다는 얘기는 356.91만 찍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356.91만 찍으면 344.80으로 가는 거죠. 왜? 343.99를 찍어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일봉은 가고 싶어해요. 제가 봤을 때 일봉은 한 90% 이상은 가고 싶어해. 가기 싫어하는 건 주봉이야. 주봉은 가기 싫어하고 일봉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끌어올리고 일봉은 계속 내리고 싶은 거예요. 일봉은 내리고 싶은데 주봉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자기는 내리는데 봉은 올라가. 네. 그러면 지금 싸움은 뭐예요? 356.91의 싸움이에요. 356.91을 붕괴하면 343.99로 가야 돼요.
343.99로 가려면 344.80을 지나야 되는데 344.80이 저가 기준이 아니라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종가 기준과 저가 기준은 뭐가 다르냐? 저가 기준은 찍고 오르면 그만이야. 찍고 오르면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주 월요일에 344.80을 딱 찍고 다시 올라가지고 380으로 올라와. 이게 저가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가로는 찍기만 하고 나머지는 간섭 안 해. 근데 종가 기준은 무슨 얘기냐? 내일 만약에 344.80을 딱 찍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락하는 구조가 맞다면 344.80을 하회하는 종가가 나와요. 하회하는 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56.92를 깨는 순간 344.80 이하의 종가를 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작년 7월 달에도 그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여기도 어마무시하게 올랐어. 어마무시하게. 이게 보이세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여기도 올랐다. 여기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봉은 겁나게 오르고 있는데 사실상 투자 심리도는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내리고 있었다. 자, 이제 일봉만 떼서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완전히 절망의 상황이냐? 라는 것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라고요. 제가 지금이 완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떠들고 싶지는 않아요. 왜? 저도 수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이 완전히 상방으로 방향이 결정된 거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상방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죠.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그게 뭐다? 투자 심리도를 80으로 올리면 돼요. 투심을 80으로 올리면 됩니다. 지금 몇이냐면 60이에요. 60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날짜별 매트릭스예요. 1, 0, 1, 1, 0, 1, 1, 0, 1, 1, 1이에요. 네? 맞나? 지금 70인가? 잠깐만요. 지금 70이구나. 그럼 얘가 90인가 보네요. 90. 투심을 90으로 올려야 돼요. 90으로. 80이 아니라 90으로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70입니다. 60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 봉에 오르면 80이에요. 다음 봉에 올리겠습니다. 80. 올리면 80. 올리면 80. 올리면 90. 자, 무슨 얘기냐? 사거래일 동안 상승시키면 돼요. 오류가 해결됩니다. 그쵸? 사거래일 연속 상승하면 오류가 해결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아까 제가 전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370까지 내려가야 되고 366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과열이라고. 그러니까 사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락해. 그러면 70이죠. 70이잖아요. 하락하면. 자, 상승하면 70. 상승하면 70. 상승하면 80. 상승하면 80. 상승하면 80. 상승하면 9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자, 1회 하락 시 7거래일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일봉이 한 번 하락하잖아요. 그럼 7거래일 동안 올라야 됩니다. 6거래일 동안 올라야 돼요. 한 번 하락하면 6거래일을 올려야 돼요. 와. 그러니까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든가 한 번 하락하고 7거래일 동안 6거래일 동안 상승하든가 이렇게 해야 90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을까요? 가기 어렵겠죠.
이 구조에서는 저는 가기 어렵다고 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왜? 366을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370도 가야 되고, 얘는 주봉 기준이고, 얘는 이주봉 기준이에요. 그러면 한 번 하락하고 6거래일을 오른다는 얘기는 366까지 하루에 빠졌다가 6거래일 동안 이렇게 싹 올라가지고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376인데 366이면 하루에 10%를 빼는 거잖아. 그러면 하루에 10% 빼고 6거래일 동안 10% 올리면 돼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 시나리오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4거래일 연속 상승은 이건 어차피 안 되잖아. 366이랑 370을 가야 되는데 이거 가는 동안에는 상승을 못 해요. 예? 여기 370까지만 가도 6% 빼야 돼요. 이거 6%를 빼는 동안에 어떻게 상승해요? 6% 빼면 돈이 나와. 예? 6% 내려가는데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내려가겠어요? 매도 치겠지. 개인은 매수하고. 예? 366까지 10%를 빼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매수하겠냐고요. 매도하겠지. 개인한테 매수를 줘야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하락은 나와야 되니까 이 시나리오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냐? 저는 이것도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의 시나리오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도가 다시 90으로 가는 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요? 투자 심리도를 60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를 어디까지 가면 돼요? 344.80을 찍으면 됩니다. 자, 60 이하면 된다고. 자, 만약에 월요일날 하락해. 그러면 70이에요. 화요일날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6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번 하락하면 돼요. 6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승하지 않아야 되는 날짜, 여기 두 날짜만 피하면 돼요. 저 두 날짜가 며칠인지를 볼게요. 날짜, 여기, 이렇게 치우고, 여기가 12일, 그 다음에 17일. 그러니까 6월 12일, 6월 17일, 이 두 날짜만 하락시키면, 그 전에 두 번만 내리면 된다. 그 전에 두 번만 내리면 일단 60으로는 떨어져. 60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6월 12일과 6월 17일만 상승하지 않으면 투자 심리도는 60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만 필요해요? 종가를 344.80으로 찍는 종가를 그려주면 작년 7월달 구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월요일날 하락이 오면 60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90으로는 못 가. 왜? 366이나 370을 찍고 나서 가야 되잖아요. 366이나 370을 찍고 나서 가야 되니까 60으로는 못 갈 거고, 90으로는 못 갈 거고, 그러면 60으로 가야 되니까 만약에 월요일에 하락이 오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월요일에 하락이 고가를 넘고 떨어지는 거냐, 고가를 넘고 떨어지는 거냐, 고가를 넘지 않고 떨어지는 거냐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고가를 넘고 떨어지면 다음 주가 고점이 되는 거고, 고가를 넘지 않고 떨어지면 이번 주가 고점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가.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라고.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그거 7월 11일 그 고점을 보면 아시잖아요. 고점을 찍은 봉에 고가를 못 넘으면 무너지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이격에서 과열을 낸 봉에 고점을 못 넘는 거는 포기를 거의 의미해요. 포기. 고가를 못 넘는 건 대부분 포기입니다. 그래서 고가를 넘으면 버틸 수 있는데 고가를 못 넘는 봉들은 대부분 무너져요. 물론 고가를 넘어도 무너지기도 하는데 고가를 못 넘는 봉은 거의 포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 정도로 고가를 넘느냐 못 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몇 가지 사례만 한번 볼게요. 여기는 고가를 넘었어요. 여기는 고가를 넘었다. 근데 고가를 넘어도 무너지잖아요. 고가를 넘어도 무너진다고. 이해되셨죠? 지금 봉이 얘랑 비슷한가?
지금 봉이 이주봉이 얘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주봉의 환경이 얘랑 비슷한 것 같아. 예, 얘랑 비슷하다고. 지금 이주봉이 꼭 닮은 봉이 얘네요. 얘. 얘예요. 근데 얘보다는 훨씬 심할 거예요. 이따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고가를 못 넘었잖아요. 고가를 못 넘으면 죽는 거지. 여기도 침체를 갖다가 저가를 지키니까 위로 빵 뜨잖아요. 예? 여기도 침체 들어갔는데 저가를 지켜버렸잖아요. 위로 빵 간다고. 위로 빵 간다고요. 빵. 예? 저가를 깨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저가를 지켜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예. 저가를 지켰잖아. 예? 침체 들어갔다 저가를 지키니까 이만큼 가잖아요. 예? 여기도 이만큼 가잖아, 이만큼. 예? 저가를 지키면 여기도 고가를 낮추니까 이만큼 빼잖아요. 그러니까 봉의 저가를 지켰느냐 못 지켰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못 넘었죠. 예? 과열 들어갔다 고가 낮췄잖아. 이만큼 뺐다고, 이만큼. 예. 차이가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키냐 못 지키냐는 엄청나다고요. 여기 침체 들어갔다가 저가 지켰잖아요. 예, 이만큼 가요, 이만큼. 이만큼 갔다고. 그러니까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자, 여기 침체 들어갔는데 저가 깼고 저가 깼고 저가 깼는데 여기 저가 지켰죠. 예,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폭이 얼마예요? 이만큼이로. 자, 이제 깨느냐 지키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봉은 여기에 가깝죠. 응? 지금 봉이 거의 똑같은 봉이 얘네요. 얘예요. 얘가 좋은 샘플이네. 그래서 얘를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봉이 언제냐면 2021년도 8월 23일입니다. 자, 2021년도 8월 23일.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가로 봐야 돼요. 자, 시가로 해서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아, 이걸 봐야 돼.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뒤집어. 거꾸로 보고, 색깔도 뒤집어야 느낌이 파고겠죠? 색깔도 제가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색깔도 완전히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자,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아, 이 느낌이네. 그죠? 이 느낌이잖아요. 이 느낌. 이 느낌. 그러면 여기가 이격을 해소하는 값이구나. 409까지는 가야겠네. 그쵸? 409까지는 가야 오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아, 이걸 보고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전 동영상을 안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 동영상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전 동영상에 나오는 봉을 봐야죠. 봐서 이렇게 해서 미래를 보겠습니다. 미래 이주봉. 자, 이주봉을 틀어놓고, 이건 다 지우고 확대하고,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키움에 이주봉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똑같은 봉을 갖다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똑같은 건지를 알아야 돼. 똑같네. 그죠? 아, 이게 뭐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 안 필요하죠? 100% 똑같잖아. 100%. 자, 여기 볼벤이 요렇게 내려와. 볼벤이 이렇게 내려오고, 볼벤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볼벤을 위로 들었어. 볼벤을 위로 들었어. 그죠? 그 다음에 이격 볼벤이 아래에서 위로 따라오고, 위로 따라오는데 얘가
봉이 바깥으로 나갔고 얘도 봉이 바깥으로 나갔어. 그래서 볼벤이랑 이격볼벤이 해당 종가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위치해요. 이거잖아. 예? 100% 똑같은 봉이잖아요. 이거 보고 다르다고 할 거예요? 똑같잖아요. 제가 봤을 땐 뭐 너무 닮았어요. 네,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가겠죠. 얘는 여기 갈 거 아니에요. 여기. 얘도 여길 가겠죠. 그래서 제가 366은 간다고 보는 거예요. 네? 갭상승이 크게 안 나오면 366으로 갈 거라고. 갭상승이 나와도 가. 근데 수치가 올라가요. 갭상승이 나오면 수치가 올라간다고. 갭상승이 나온 만큼. 근데 갭상승이 안 나오면 얘는 366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진짜 409까지 갔을까요? 얘 종가가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종가가 400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9%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9%를 올렸냐는 거예요. 한번 날짜별로 해보시면 돼요. 자, 찍었네. 그죠? 찍었잖아요. 409 찍었잖아요. 잘 가잖아요. 네. 네, 찍었죠? 자, 그러면 400,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네. 보이세요? 여기까지 내렸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렸다가 올라갔다고. 여기까지 내렸다가 올라갔다고. 여기까지 내렸다가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해소되죠? 해소되잖아요. 해소한다고. 해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공간이 없다고. 얘가 이렇게 가고 싶어도 이격볼벤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격볼벤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탈 때 아래로 타요. 위로 안 타고 아래로 타. 보통은 다 아래로 타요. 위로 타는 건 쓰레기인 거예요. 네? 위로 타는 건 굉장히 종목이 약할 때. 그러니까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는 그 정도의 대상이면 몰라도 그 정도 상태가 아니라면 아래로 타요. 아래로 이렇게 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위로 들어갔다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요. 지금 상태에서 증시가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로 빼야죠. 아래로 빼야 된다고 이렇게 아래로 뺐다가, 예? 아래로 뺐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공간을 이렇게 벌려줄 거잖아요. 예? 얘가 이렇게 이격볼벤이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내려야 된다. 지금은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내리다가 자빠지면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예요. 예? 내리다가 자빠지면 저기가 고점이 되는 거라고. 그죠? 여기 과열내고, 예? 여기 과열내고요. 이게 지금 이주봉인데 이거 작년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봉만 과열이 난 게 아니에요. 이주봉도 과열이 난 거예요. 그죠? 둘 다 난 거라고. 작년 7월 11일에는 주봉만 과열이 난 게 아니라 이주봉도 과열이 났다. 근데 얘가 지금 고가를 낮췄어. 그 다음 봉에서. 그죠? 과열낸 봉의 다음 봉이 고가를 낮추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작살난다고. 그러니까 얘가 고가를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를 올리느냐 낮추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고가를 높이면 눈치를 더 봐야 되고 고가를 낮추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난리 날까? 고가를 낮추면 매도가 나와요. 예? 고가를 낮추면 매도가 나온다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고가를 낮춘다는 건 상승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승이 없다는 얘기는 위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게 돼 있다. 그래서 고가를 낮추면 작살나는 거죠. 예. 여기를 왜 가야 되는지 이걸 보면 이해되시죠? 이거 보고 이해를 못 하시면 저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 7월 고점 찍을 때 주봉도 과열이고 이주봉도 과열이었다라는 게 신기해요. 지금도 주봉이 과열이고 이주봉도 과열이거든요. 그래서 신기합니다. 진짜
봉을 그리는 게 너무 비슷하게 그리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작년 7월처럼 움직일 거라고 저는 담보 못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 지금이 봉을 뒤집으면 이 정도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환경에. 근데 이게 지금 그때는 이렇게 그리고 꽤 많이 내렸을걸요? 그러고 나서 꽤 많이 내렸을 거예요. 그게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고 나서 이만큼 내렸다고. 근데 지금 위치가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환경에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과열을 내고 그냥 내리꽂았잖아요. 이럴 수도 있다고. 주봉에서 보면 여기 과열낸 자리, 여기 과열낸 자리가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자빠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수 좋으면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고점이 될 수도 있다. 네. 지금이 운이 좋으면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다고요. 고점이다라고는 못해요. 고점이다라고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고가를 낮추면 고점인 거고 고가를 높이면 확인이 안 된 거죠. 근데 아직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다음 주에 들어올 봉은 음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들어올 봉은 음봉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게 주봉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주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주봉 때문에 그렇다고. 주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왜냐? 이주봉은 수명이 2주야. 주봉은 1주고. 그러니까 이주봉은 2주 내내 땡길 거 아니에요. 예? 주봉은 370대까지 찍고 나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반대로 이주봉은 계속 366대로 끌어내릴 거라고요. 366이 제일 이게 366이 싼 게 아니라 그 위는 무조건 비싼 거예요. 366 위는 무조건 비싼 거라고. 예? 무조건 비싸다고요. 366 위는 무조건 비싸다고. 그러니까 지금 380, 376 이런데 그 위가 366 위는 그냥 다 비싼 거라고. 그 위는 모조리 비싼 거예요. 주봉은 372가 비싸고 이주봉은 366 위가 비싸다. 근데 이게 지금 일봉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일봉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 아까 일봉으로 다시 가서, 일봉으로 다시 가서, 그죠? 얘가 366으로 가야 되고 370으로 가야 되고 팔자가 그렇잖아요. 366, 그러면 370. 이렇게 가야 되는 팔자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종가가 상승하기 엄청 힘들겠죠. 지금 위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유지하기가 어마무시하게 힘들다고요. 왜? 과열이니까. 과열이기 때문에 370도 버겁고 366도 버거우니까 지금 위치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종가가 오를 확률이 무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370을 일단 가야 되잖아. 370을 일단 가야 오르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무슨 봉 기준으로? 주봉 기준으로. 이주봉 기준으로 366을 가야 오르든지 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버틴다라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4개 봉 연속으로 오르는 거 어려워. 1개 봉 떨어지고 6개 봉 연속으로 오르는 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심리도가 90으로 갈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투자 심리도가 60으로 내려가서 최저점으로 가는 그것만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락이 언제 오냐예요. 두 번째 하락이 화요일에 오느냐 수요일에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370을 어차피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370대를 가는 시간이 수요일 정도 된다 그러면 3일봉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3일봉도 다예요. 지금 일봉 올라가고 있지만 일봉은 죽을 확률이 엄청 높고 2일봉은 이미 죽어 있고, 그죠? 근데 3일봉이 이제 370으로 가는 와중에 죽어버리면 이제 주봉만 남는 거예요. 홀로 남는 거예요. 주봉만. 1, 2, 3은 다 박살난 거고 이제 3일봉 혼자 주봉 혼자 상방을 보는 거고 나머지 봉들은 이제 아래쪽으로 보는 거죠.
자, 주봉의 저가가 이거잖아요. 이게 주봉의 월화수목 아니다. 이게 월수목이잖아요. 월수목. 얘가 주봉의 저가예요. 얘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얘가 지금 저가가 얼마냐면 357.68이에요. 예. 얘만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왜? 얘가 깨지면 주봉의 저가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봉 3개를 깨면 되는 거예요. 봉 3개. 지금 봉 3개를 깨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봉 2개는 가능해 보여. 예? 봉 2개까지는 가능해 보인다고요. 저는 366까지는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366에 있는 저 일봉의 저가는 깨질 거라고. 근데 357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357까지는. 그래서 이제 저거를 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번 달에 성패가 갈릴 겁니다. 저걸 못 깨면 주봉의 저가가 안 깨지기 때문에 상방이에요. 상방. 네, 2개만 깨는 거예요. 3개는 못 깨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그재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2개 깨고 나서 투자 심리도 낮췄다가 올랐다가 또 낮췄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그재그로 하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네? 지금 이 투자 심리도를 계속 지그재그 박스로 이렇게 내렸다가 횡보했다가 올랐다가 뭐 횡보했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계속 시간만 가는 거예요. 봉, 예, 2개의 일봉만 깰 경우. 근데 이제 재수가 좋으면 357.68을 깨는 상황이 오겠죠. 자, 추봉 보시면 357.68이 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몸통의 절반까지는 보인다고. 이 몸통의 절반까지는 조정이 올 거라는 게 보이는데 이 나머지 요 절반을 붕괴할 수 있느냐는 아직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봉과 일봉은 저 아래를 보고 있어요. 아래를 보고 있다고. 이 일봉은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저가 이 357.68을 깨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366을 가면 이 봉의 저가가 깨지겠죠. 이 봉의 저가가 안 깨져도 그 다음 봉이 무너지게 돼 있어. 이해되세요? 자, 월화가 저가를 안 깼어. 월화가 저가를 안 깨면 봉이 끝나죠. 봉이 끝나도 소용없어. 그 다음 봉이 깨면 돼. 그러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다시 내려갈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다 내려가요. 다. 자, 작년 7월달 저가 보여드릴게요. 7월달 저가. 여기죠? 자, 7월달 보여드릴게요. 작년 7월달 저가 제일 높은 봉 어느 거예요? 얘지, 얘. 얘잖아요. 아니, 얘구나. 얘가 제일 높아요. 얘가 기준봉이야. 얘가 기준봉이. 얘 아니요? 이거 아니라고. 얘라고, 얘. 얘가 기준봉이야. 그러니까 깨야 되는 저가가 얘입니다. 얘예요. 왜? 저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가가 내려가잖아요. 뚜루룩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어디 깨져야 돼? 여기 깨져야 돼. 얘 깨잖아요. 응? 깨잖아요. 이렇게 장대로 올라갔는데 깨잖아요. 왜? 얘가 내려가니까. 그쵸? 지금 여기 기준봉이 어느 거예요? 기준봉이 얘예요? 얘잖아요. 얘는 얘일까요? 아니요. 얘예요. 얘. 얘가 기준봉이기 때문에 얘가 기준봉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저가는 얘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저가를 얼마를 깨야 돼요? 343.93을 깨야 됩니다. 얘를 깨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 보면 저가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번 내려와야 된다. 한번 내려와야 된다. 한번 내려와야 돼. 근데 366까지 가면 내려갈 거예요. 왜? 이게 저가가 364.86이라 366을 찍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게 내려가면 이제 다시 타겟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343.93. 그래서 일봉과 이일봉은 저는 44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344대를 이미 다 바라보고 있어. 그건 작년 7월과 똑같아. 이만큼 올라도 깨잖아요. 이만큼 오른 거 깼다고.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도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이거고 올렸지만 내렸죠.
여기도 기준이 얘기 때문에 어쨌든 올린 거를 고점만 지키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다고. 예. 그래서 1봉과 2일봉은 344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실제로. 문제는 3일봉과 주봉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에너지는 주봉에 가 있습니다. 주봉에. 모든 에너지를 담고 있는 건 주봉이에요. 주봉이 저가를 지켜버리면 나가리예요. 나가리. 하방은 없어. 주봉이 저가를 지키는 한 하방이 없습니다. 왜? 1봉이랑 2일봉이 가고 싶은 344대를 갈 수가 없어. 저가가 357이기 때문에 그래. 그죠? 저가가 35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7.68. 이제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힘들었던 이유는 사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 급등했다, 돈을 많이 샀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357.68이랑 너무 멀어졌어. 357.68이랑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와, 이거를 되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가 걱정입니다. 357.68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되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 거냐가 고민입니다. 되돌리지 못하면 하방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죠. 월요일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등가로 움직이면 366은 본다예요. 366은 본다.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357.68을 깰 거라는 건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깨면 끝나는 거예요. 깨면 끝나는 거죠. 재밌는 건 이번 주 목요일에 장 끝날 때 개인이 선물을 4,719억을 샀어요. 매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매수로 끝났어요. 콜도 개인이 샀어. 외국인이 현물을 샀지만 파생은 개인이 상방이에요. 그리고 기관은 확실하게 매도했어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을 다 드렸어요. 얘는 상방이에요. 얘는 아직 상방이라고. 얘를 보고 제가 하방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비싸. 비싼 것만은 명확 관화합니다. 비싼 거는 확실해요. 너무 비싸. 이건 미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370은 본다. 366도 본다. 과거의 기록을 보면 거의 빠짐없이 찍었어요. 제가 2021년도 8월 달도 보여드렸잖아요. 찍었다. 과하면 되돌아오는데 이건 과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되돌아가면서 개인이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되돌아가면서 개인이 매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좋은 건 고가를 낮추는 거예요. 고가를 낮추면 답이 없어요. 고가를 낮추면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이격이 과열인 상태에서 고점을 낮추면 거의 저가를 깰 확률이 무지 높아요. 과열인 상태에서 고가를 낮췄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 저가 깬다고 봐야죠. 여기잖아요. 과열인데 고가 낮추면 저가 깨잖아요. 뭐 볼 거 있나? 과열인데 고가 낮추면 저가 깨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갈 데가 없다고. 고가를 낮춰버렸을 때 갈 곳이 없잖아요. 위쪽으로 갈 곳이 없다고. 왜냐하면 종가가 높아. 과열이라는 건 종가 자체가 높은 거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이게 지금 고가를 높여 떨어지는 방법에 고가를 낮추면 뭐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가를 깨요. 여기도 저가 깼죠. 여기도 저가 깼잖아요. 과열에
고가를 못 넘으니까 저가를 깨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열이 나왔는데 고가를 못 넘었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제가 본 봉 중에 그렇지 않은 봉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은 봉은 진짜 없다.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고가 못 넘으면 진짜 답이 없어요. 자, 이제 설명은 다 해드렸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해드린 겁니다. 지금이 뭐 고포스 입장에서는 진짜 가격이 싼데 증시 입장에서는 올라가기 진짜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지금의 구조는 일봉으로 봐도 내려가고 있고 2일봉으로 봐도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2일봉 보여드렸나요? 이 2일봉이 작년 7월의 2일봉. 작년 7월의 2일봉도 똑같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신기한 건 작년 7월도 똑같이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저가. 보시죠? 여기가 고점이었다고. 이게 2일봉이에요, 2일봉. 그러니까 지금 1봉도 비슷하고 2일봉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굉장히 과한, 여기 뭐, 똑같잖아요. 종가 맨 위에다가 지그지그지그를 하다가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상방이지. 이것만 봤을 때는 급등했으니까 상방으로 보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섬이에요, 섬. 이렇게. 여기 섬이 만들어졌어. 산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 여기가 고점이었다라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일봉으로 보나, 2일봉으로 보나 다 고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이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이미 고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과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과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려면 고점을 낮춰야 되고, 고점을 낮추려면 외국인이 현물을 팔아야 돼요. 개인이 사고. 그래서 수급은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작년 7월이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구조예요. 다른 구조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고점을 이제 찍는 날짜가 언제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을 지난 건지, 목요일이 고점이었던 건지, 아니면 고점을 조금 더 높여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고가를 낮추는 상황이 오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상황이 오면, 이게 지금 366으로 가는 흐름은 한번 나올 거잖아요? 근데 366으로 갔다가 안 올라오면, 366으로 갔다가 이제 올라오지 않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 366에서 380까지 14%예요, 14%. 그죠? 그러니까 고점을 다시 높이는데 필요한 수치는 14%고, 366에서 357을 깨는 건 9%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깨는 건 9%고, 고가를 넘는 건 14%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래쪽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366을 찍고 나서의 흐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위쪽으로 가는 걸 포기했다. 그러면 357로 가는 거예요. 357을 깬다?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죽습니다. 왜냐? 주봉의 추세가 죽어요. 357을 깨면 주봉이 죽습니다. 357을 깨는 순간 주봉이 죽어요. 그래서 357을 깨면 주봉이 죽습니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주봉의 저가를 언제 깨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승패는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깨면, 저가를 깨면 아래가 열리는 거예요. 아래가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래가 열리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든
그 다음 주에 이번 주, 다음 주 저가를 깨든 상관없어요. 저가를 깨지면 아래가 열리는 겁니다. 아래가 열리는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주봉이라고, 이주봉. 이주봉은 2주 동안 366 아래를 보는 거예요. 366 아래를 보는 거라고. 366이 최대치예요. 조정의 최저치가, 최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66까지 조정을 하면 오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366이 조정의 최대치라고. 최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366이에요. 365도 되고 364도 되고 300도 돼요. 근데 366까지는 와줘야 돼. 그걸 찍고 나야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대치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상관없어요. 364, 363, 360, 350, 340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숫자로 봤을 때 366까지는 기본 와야 된다고. 거기가 맥스라고, 맥스. 가장 높은 값이에요. 가장. 조정해야 되는 가장 높은 값이 맥스, 366이고, 최소치는 무한대. 그래서 만약에 357을 이제 붕괴하면, 밑은 열리는 거예요. 네, 밑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런 원리를 잘 생각하세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6월 20일까지 아주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긴 싸움이 될 건데 어쨌든 366 위에서 움직이기는 힘들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366 위에서 움직이기는 힘들다. 그래서 매수하고 싶으시면 매수의 최대값이 366입니다. 366을 넘어서는 매수는 없어요. 지금 376인데 이 10호 위 공간은 매수자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공간이에요. 오히려 매도자의 영역입니다. 지금은 매도자의 영역이에요. 만약에 개인이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100% 366이에요. 네? 개인이 매수로 들어오는 순간 366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했는데 조정이 안 올 수는 없거든. 개인이 매도했는데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더 버티겠죠. 근데 개인이 매수해서는 못 버텨요. 자, 일목균형표가 가고 싶은 수치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네? 일목이 가고 싶었던 수치. 주봉의 일목 수치만 쫙 보시면 되죠. 지금 모든 봉의 중심이 주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봉의 힘이 다 주봉에 가 있어요. 자, 일목의 기대치가 어디예요? 343.93이잖아요. 요 343.93 요 숫자. 요 숫자가 2일봉의 저가였죠? 2일봉의 저가잖아요. 요거. 요 봉의 저가라고. 근데 이게 주봉으로 보면 선행 스팬 값이에요. 똑같아. 네? 똑같아요. 343.99예요. 네. 근데 얘도 저가고 얘도 저가잖아. 네? 기준이 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로 봤을 때는 저기를 찍고 싶은 거예요. 찍고 싶다고. 남은 건 뭐예요? 356.92를 깨야 돼. 그러니까 356.92를 깨는 게 다음 주 금요일이면 그냥 초상 난 거죠. 초상 난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종가가 356.92를 하회했다. 그러면 초상집인 거예요. 초상집이라고. 왜? 걔는 343대로 가야 돼. 43.99를 찍어야 된다. 그럼 43.93도 찍겠죠. 99를 찍는데 93을 안 찍을 일은 없어요. 근데 저길 가면 이제 이주봉이 죽어요. 저길 가면 이주봉이 죽을 거라고. 그럼 이주봉이 죽으면 338대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어느 쪽으로 배팅이 될 거냐. 그죠? 돈이 어느 쪽으로 배팅이 될 거냐고. 두 번째는 작년 고점이 400이잖아요. 작년 코스피로는 한 2,900 근처일 거예요. 2,890 될 거니까 거길 못 넘어야 돼. 거길 넘으면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를 못 넘으면 상방이 아니에요. 네? 거기를 못 넘으면 상방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연고점을 못 넘으면 상방이 아니라고. 네? 연고점을 못 넘으면 계속 하방이에요. 연고점을 넘어야
상방도 존재하고 하방도 존재하는 거예요. 0고점을 넘어야 상방도 있고 하방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0고점을 못 넘으면 상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상방이 사라지는 거라고. 지금까지는 상방의 모습을 계속 갖춰가고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상방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 356.91을 깨면 343.99까지 갔다가 339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방으로 가고 싶으면 저가를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주봉이 무조건 저가를 지켜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봉이 저가를 지키는 거예요. 366대까지 조정을 주는 한이 있어도 저가를 지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가를 지키면 상방, 네. 저가를 내주면 이기는 겁니다. 하방이. 저가를 지키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 구조를 잘 보시면 작년 7월에 과열 구조를 주봉이 그대로 따라가요. 네? 작년 7월에 주봉의 그 과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갔다고. 작년 7월에 과열 났던 상황이 지금 과열 났던 상황이랑 똑같고, 작년 7월에 일봉의 구조가 지금 일봉의 구조랑 똑같아요. 근데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지금 240개 전봉이 7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건 240일 전에 봉이 7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조를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면 망가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봉도 거의 똑같이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주에 조정은 온다요. 그 다음 주까지도 조정이 올 거예요. 2주에 걸쳐서 올 겁니다. 근데 2주에 걸쳐서 올 걸 1주에 오는 방법은 다음 주에 366까지 바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이상 빼야 돼요. 다음 주에 10% 이상 빼면 이제 반등할지 추가로 무너질지 고민할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366까지 못 갔다. 그러면 2주 차에 걸쳐서 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봉이 망가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366을 가면 반등 여지도 있는 거고, 다음 주에 366을 못 가면 주봉은 다음 주에 망가지고 그 다음 주에 366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더 안 좋죠. 더 안 좋은 거라고. 왜냐면 주봉을 음봉을 낼 거라고. 응? 주봉을 음봉을 낼 거 아니에요. 366을 안 가고 망가지면, 366을 안 가고 망가지면 음봉으로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뭐 고가를 넘고 음봉을 내든 고가를 못 넘고 음봉을 내든 음봉으로 마감할 거 아니에요. 366보다 높은 음봉이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되면 이주봉이 366 밑으로 또 땡길 거니까 2주 연속 하락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르고 싶으면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오르고 싶으면 빨리 조정해. 근데 366으로 가면서 개인 매수가 잔뜩 붙으면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366으로 가는데 매수가 안 붙어. 그러면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366으로 가는데 개인이 대량으로 매수했다 그러면 이제 고점을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고점을 넘겨도 하락이에요. 고점을 못 넘겨도 하락입니다. 고점을, 그러니까 갭상승을 내면 이격이 더 벌어져요. 그래서 갭상승이 와도 떨어져요. 갭상승이 와도 떨어진다고. 예? 갭상승이 오지 않아도 떨어지고 갭상승이 와도 떨어지는 거예요. 갭하락이 와도 떨어지고 갭상승이 와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주봉 저렇게 그려놓고 그냥 간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주봉으로 2021년도 8월달 보여드렸잖아요. 네? 8월달 보여드렸잖아요. 저렇게 과하게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렸잖아요. 네. 보시고는 다 인정하잖아요. 여기 이거 네, 땡기잖아요. 땡긴다고. 네, 이렇게 과하게 가면 땡긴다니까. 땡긴다고. 그러니까 일단 땡긴다고. 네. 그래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고퍼스는 사거나 보유해야 됩니다. 지금은 고버스를 사거나 보유해야 돼요. 사거나 보유해야 돼요. 적어도 2주간은. 2주간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봐야 돼, 결과를. 결과를 보셔야 돼요. 네. 결과를 봤는데 만약에 356.91도 깨. 그러면 팔면 안 되죠. 왜? 343.99까지 갈 거잖아. 네. 근데 343.99까지 갔는데 351을 못 넘어. 그러면 보유해야죠. 왜? 338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었어. 증시가. 아, 나 손절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어차피 넘어도 떨어지고 안 넘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366 라인 부근까지. 갭상승이 오지게 나오지 않으면 366 라인까지는 떨어진다고. 거기 가서 1차 고민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분위기가 더 내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356.91을 깨는지 안 깨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깼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종가가 356.91보다 낮더라. 그러면 속으로 쓱 웃고 버티는 거예요. 어디까지? 343.99 아래까지 버티는 거예요. 예? 이제 거기까지 갔어. 예. 찍고 나서 올라도 할 말 없어요? 올라도 할 말 없는데 바로 못 올라. 예? 343.99를 찍을 때는 바로 오를 수가 없어요. 왜? 이주봉의 종가, 일봉의 종가는 종가 기준으로 344를 찍어야 돼요. 344.80을 찍어야 되니까 종가 기준이라고요. 저가 기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343.80보다 낮은 수치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을 때 고민해요. 고민했는데 그 다음에 352대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되고, 봤는데 거기 안 갈 것 같아. 352대로 가기가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8% 올라야 되잖아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반등이 352까지 안 오고 떨어질 거라고 보시면 그냥 홀딩하고 338대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 338대까지 만약에 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월봉 기준으로는 344가 기준입니다. 네? 344가 기준이기 때문에 344 아래로 내려가면, 네? 344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끝이에요? 네? 344 아래로 내려가면 끝이라고.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344 아래로 내려가면 심하이라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338까지 가면 상방은 끝난 거죠. 아예 끝난 거예요. 예,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락장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반기에 더 내린다고. 하반기에 더 내린다고요. 응? 하반기에 더 내릴 거라는 거예요.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 싸움의 핵심은 356.91이에요. 356.91. 깨느냐 못 깨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면 돼요. 366에서 고민하세요. 고민하시라고. 누굴 탓하지 말고 고민하세요. 366 정도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세요. 그래서 나는 버틸 용기가 없으면 정리하시고 상방으로 가세요. 응? 상방이라고 생각하면 상방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366이 결정이 날 거라고. 자, 366 지나서 이제 356.91을 만약에 버텼는데 거기를 뚫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340대를 보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릴 건데 이게 되게 골 때리는 정보예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뭐 보여드릴 거냐면 거래량 보여드릴게요. 거래량 지금 얼마인지 보세요. 거래량 80입니다. 거래량이 80이야. 이거 보고 와, 이건 뭐 그냥 대놓고 하는구나. 대놓고 그냥 사람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봤어요. 거래량 80 있나 한번 볼게요. 거래량 80을 보여드릴게요. 거래량 80. 이게 왜 거래량을 80까지 올렸지? 지금 거래량이 80이에요. 거래량이 80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80에 있었던 적이 있나? 쭉 볼게요. 자, 거래량 80이 있나 보세요. 한 번 있네. 여기. 거래량 80이 여기입니다. 쭉 하고 가볼게요. 80이 한 번 있죠? 두 번, 세 번 있죠? 세 번, 네 번. 거래량 80이 도대체 언제 나오는 숫자일까? 보세요. 와, 요 거래량이 여기도 얼마야? 거래량이 90도 있어요. 거래량 80. 자,
자, 예. 한번 볼게요. 거래량 80인데 거래량 80 여기잖아요. 네. 여기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쭉 80짜리만 쭉 한번 볼게요. 여기도 80이고 네, 여기도 80이에요. 이게 언제예요? 1999년. 지금 종가보다 거래량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종가보다 거래량이 높아요. 자, 80 여기 여기 오르기도 하는구나. 네. 한번 볼게요. 저는 거래량이 너무 높아서 보통은 올릴 때 이렇게 거래량 안 높이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여기도 올렸어요. 예, 여기도 80에 나온 자리. 그 다음에 내리긴 했네요. 여기는 80 찍고 쭉 빠졌어요. 오르는 경우도 있네요. 오르는 경우. 와, 80. 80이 또 어디 있나? 여기 있다. 네, 여긴 80이요. 여기는 이제 밑으로 내리는 경우고. 여기도 네, 아래쪽으로 가긴 했어요. 몇 번 있긴 있네요. 80이 생각보다. 여기도 80이고요. 80, 80, 90. 여기 90이에요. 네. 근데 그 뒤에 내리긴 했단 말이에요. 이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높으면 여기 80, 80 여기는 올랐어. 여기 80 쭉 여기도 80 이게 언제예요? 2012년 내릴 때구나. 80 여기도 80 쭉. 만약에 여기서 종가가 내려가면 볼벤 하단까지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종가가 내리면, 종가가 오르면 상방이고요. 종가가 내려가면 지금 열어놓은 수치는 이 정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네. 335. 이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종가가 내려가면.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면 개방되어 있는 숫자는 335 정도까지입니다. 와, 80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목요일날 종가를 올리면서 거래량까지 늘린 거 보고, 와, 이거 진짜 막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지금 보세요. 이게 종가가 내려가고, 종가가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올라오면 볼벤 하단으로 가요. 보이세요? 이게 상식이거든요. 네, 이게 상식이라고.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올라와요. 그죠?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볼벤으로 간다고, 이렇게. 예? 이게 볼벤으로 이렇게 가요. 이게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그리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얘는 볼벤으로 간다고. 상단으로 간다고. 얘가 거래량이 아래로 빠지면 얘는 위로 가는 거고. 그죠? 예. 이게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예. 보시면 대부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자, 이게 지금 종가가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푹 빠지는 거죠. 볼벤 밑으로 간다. 그리고 얘가 올라가죠. 그리고 거래량이 내려오면 볼벤 위로 이렇게 쑥 올라와요. 볼벤 밑으로 안 가요. 네. 그리고 얘가 내려가죠. 그리고 얘가 지금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면 다시 볼벤으로 가고, 다시 거래량이 투자 심의도 아래로 내려가면 볼벤 아래에서 벗어나요. 네. 그리고 다시 빠지고 거래량이 올라오면 볼벤 아래로 다시 내려가고, 다시 종가 아래로 내려오면 볼벤 아래에서 벗어나고. 예, 이게 습관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자, 종가 내리고 거래량 올라오면 다시 볼벤 아래로 가고. 예.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거래량이 종가 위로 가겠죠. 왜? 볼벤 아래를 뚫으면서 내려가야 되니까. 이 규칙을 거의 지켜요. 거의 지킨다고. 얘가 여기 내려가잖아요. 거래량 위로 올라와. 그러면 일단 볼벤으로 가. 그죠? 그리고 종가가 밑으로 내려오면 위로 다시 벗어나.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게 내려가면 거래량이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지금 느낌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 예? 지금 느낌은 약 이런 느낌이라. 이런 느낌. 왜? 거래량은 내려가고 있고, 이게 투심은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벤 하단으로 갈 때 거래량을 안 품고 내려가는 적은 거의 없어요. 예. 이렇게 뚫을 때는 거래량이 올라온다고. 예? 다 뚫을 때는 다 올라와.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거래량의 높이가 높을수록 상방에는 불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예, 교과서인데 보세요. 거래량이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볼벤 작살내요. 아래쪽을 작살내는데 여기서부터 아래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예. 그러면서 계속 아래쪽에 있어. 그럼 계속 위쪽만 뚫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366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